어제까지는 좀 선선했는데 그래도 오늘 다시 더워졌는데 이렇게 먼 데까지 와주셔서 먼저 감사드리고요. 좀 전에 마이크 테스트를 하면서 성함과 소속은 확인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더 소개를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먼저 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정준영이고 방송대 문화교양학과라는 전국에 유일하게 우리 방송대에만 존재하는 과에 있습니다. 원래 전공은 사회학인데 흔히 그렇게 얘기하듯이 사회학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사실은 저는 주전공 분야는 대중문화 쪽인데 대중문화 쪽을 택한 이유는 그냥 재밌는 걸 찾아서 다니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중문화의 여러 영역들 중에서 처음에 텔레비전 같은 것도 좀 했었고 그다음에 만화도 했었고 지금은 이제 스포츠 쪽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이 정도가 이제 저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고 순서대로 이 자기소개를 조금씩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래도 역시 이 홈그라운드에 계신 분이니까 김태성 선생님부터 먼저 시작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방송대학교 농학과 김태성입니다. 저는 현재 그 농학과에서 이제 작물 생명학이라는 과목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제 농약 분야에서 이제 여러 융복합적인 이제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현재 이제 많은 지식들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이유도 거기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실력은 많이 없지만 현재 어떤 이제 주제들이 이 과학계나 아니면 다른 사회학 분야, 인문학 분야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대두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순수하게 참가하게 됐습니다. 특히 자연과학 쪽의 서적들에 대해서 또 많이 기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현주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연세대 유현주입니다. 지금 동문과에 있고요. 처음에 아마 이 기획이 시작되었을 때 디지털 시대라는 그런 타이틀을 붙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제 생각엔 그래서 제가 추천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현대 독일문학 전공했지만 매체 이론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디지털 미학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의 그 현대라는 주제가 어떤 시대 정신이라든가 매체 전환이라든가 이런 걸 같이 담고 있다면 제가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대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책의 백선이 어떻게 골라지게 될지 정해지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진태환입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에 있고 저는 그 스피노자로 학위를 했고 프랑스 철학이라든가 좀 사회 철학 분야에 관심을 갖고 번역도 하고 글도 쓰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철학이나 좀 사상 쪽 분야에서 제가 좀 몇 가지 좀 이제 의견을 좀 이제 드리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선생님 제 수업에도 참여해 주셨는데. 네, 안녕하세요. 이건우입니다. 하는 일은 도서평론가고요. 지금은 경희대 특임교수로 있습니다. 저는 직업이 책 읽는 거여서요. 제가 읽는 명저나 고전이면 누구나 다 읽을 수 있다. 이런 걸 확신을 드리려고 참여하게 됐습니다. 우리 경과보고에도 나옵니다. 사실 각 학교마다 이른바 권장도서 이런 이 개념들을 가지고 책들을 소개하고 있고 또 출판사 같은 데서 명전이 고전이니 이런 이 개념들을 사용해서 책 목록을 만드는 이런 사례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근데 하여튼 공통적으로 겹치는 부분도 상당히 많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안 겹치는 이런 부분도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각 학교에서 또는 각 출판사에서 나름대로 방향성을 가지고 그 책들을 선정하지 않았을까라는 느낌을 갖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책을 선정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나름의 어떤 방향성들 같은 것들이 역시 존재해야 될 텐데 그것이 과연 어떤 것이 돼야 될지 아까 우리 유현주 선생님께서도 20세기라는 것 이것의 경계를 어떻게 잡느냐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만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과연 현대라는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규정하고 또는 여기에서 권장한다 또는 명저라고 할 때 이것의 의미를 어떻게 우리가 잡아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좀 나눴으면 합니다. 자유롭게 말씀을 좀 해주시죠.
사실 저 책 목록을 보다가 뭐 아슬아슬하게 19세기에 걸쳐 있어가지고 20세기 명저에 꼽히지 않았던 이런 책들을 몇 권 발견하기도 했는데 그냥 그 몇 년간의 의미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 되면 정신으로서 20세기와 그다음에 실제 물리적인 어떤 시기로서 20세기 이런 것들을 꼭 나눠야 될지, 나눈다면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뭐 이런 질문부터 한번 해봐도 가능할 것 같고요. 글쎄, 그 말씀하신 것처럼 20세기를 정의한다는 게 연대기적인 아마 시간적 순서하고는 좀 약간 그 괴리가 좀 있을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역사학자 중에 이제 에릭 홉스범 같은 사람은 이제 20세기의 그 출발 같은 것을 그 1차 세계대전 또 이제 러시아 혁명 거기서부터 잡고 또 20세기가 이제 끝나는 그 시점도 결국 이제 사회주의 체제가 이제 몰락하는 그 시점을 이제 20세기의 이제 끝으로 잡으니까 근데 아마 우리가 그것을 좀 문화적, 사상적 또 문학적 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20세기의 경계는 약간 더 이제 탄력적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마 19세기 말부터 21세기 초까지 조금 더 이제 우리가 탄력적으로 그 범위를 설정해서 좀 아마 각 분야의 그러니까 학문 또 그러니까 뭐 인문학, 사회학, 사회과학 그리고 또 자연과학 또 아마 이제 매체 또 그걸 넘어서 이제 사회에 상당한 이제 영향력을 이제 행사하고 또 그것이 오늘날 계속 여러 분야에서 또 효력을 발휘하는 그런 저작들이 결국 이제 명저라는 그 기준의 가장 일반적인 정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뭐 대상을 이 목록을 제공하는 사람, 이 대상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아주 젊은 세대를 잡는다면 아까 디지털이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만 여기 책들도 이런 캐캐 묵은 책들 이렇게 얘기할 사람도 몇 있을 것 같거든요. 뭐 그분들에게는 오히려 20세기는 거의 1960년대나 또는 70년대부터 시작되는 것이 20세기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는데 다른 분들은 의견이 어떠십니까? 그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백선을 추천하는 대상이 누구인가 먼저 분명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잠깐 제가 듣기로는 그냥 대학생들이라고 하셨고 또 거기에 조금 더 욕심을 부리자면 나아가서 전체 일반 교양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처럼 들렸는데 사실은 누가 이 책을 추천을 받느냐에 따라서 백선은 많이 바뀔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아직까지 제가 완전히 명확해지지 않은 거는 이 백선의 목표는 무엇인가, 목적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유사한 시도가 그전에도 굉장히 많이 있어 왔는데 지금 우리가 다시 또 한 번 이렇게 100권의 책을 골라낸다는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천한 책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100권을 골라낸다는 건 쉬운 작업이 아닌데 굳이 이 수고스러운 작업을 다시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내부에서 정리가 된다면 그리고 나서는 정말 책을 선정하는 작업을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나왔던 개념들을 쓰자면 목표, 방향성, 대상 뭐 이런 것들이 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대상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가장 적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이게 20대를 대상으로 하느냐, 또 뭐 30대를 대상으로 하느냐, 또는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느냐. 사실 오늘날 시대에 전 세대를 다 오른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고요. 되게 어떤 사람들이 이 주된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방송대 입장에서 보자면. 한 대학이 고전 200선을 발표해서 사회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 대상이 누구냐면 고등학생이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그 학교 학생들이 읽어야 된다고 얘기했지만 사회적 수용은 그 대학에 들어가려면 그 책을 읽어야 된다. 하면서 요약본이 시장에 많이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그 대학 교수들은 그 책 다 읽었답니까? 저희들이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안 읽은 책도 있을 거라고 짐작이 되는 책들이. 근데 이제 교육기관으로서의 교육기관이 책을 추천한다면 반드시 어떠한 의무가 있냐면 우리 구성원들이 이 책을 읽도록 어떻게 후속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인가 이게 전제가 돼야지. 사실은 그 학교가 200권의 고전선을 발표한 이후에
다른 대학들이 경쟁적으로 고전을 발표했는데 네. 그것은 학교의 수준을 높이려고 발표한 목록밖에 되지 않고 실제로 그 목록을 그 대학이 학생들한테 읽혔다는 어떤 그런 실질적인 사실은 없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그 뭐 하나의 겉멋인 것처럼 도서 목록이 제공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거고요. 실제로 사회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서 취향이 존중되면서 어떤 특정한 집단이나 또는 연령대가 다음 세대에게 어떤 책을 읽으라는 데는 거부감이 있거든요. 저는 그 거부감이 나타난 사회적 배경은 이해하지만 그 자체는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교육을 위해서는 반드시 함께 읽어야 할 책이 있고 목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목록을 만든다면 그런 취향성을 존중하는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뚜렷한 근거가 제시가 돼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목록 구성 자체는 대단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런 걸 좀 감안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출발을 위해서 뭐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서 책을 일단 1차적으로 추시는 작업들을 한 번씩 하셨을 텐데요. 그때 어떤 대상을 또는 어떤 방향성,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런 책들을 골라냈는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합치되는 지점 또는 같이 토의해 볼 지점 같은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뭐 저의 경우에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읽은 책이 상대적으로 적기도 하지만 제가 읽은 책 중심으로 하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데 큰 영향을 미쳤던 그래서 현재까지의 우리 생각에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되는 뭐 이런 책들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판단하기에 그렇다고 생각되는 책들을 주로 골랐었거든요. 당대 사람 뭐 이게 꼭 세대를 굳이 나누지 않고 어떤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이 형성되는데 영향을 미쳐왔다. 이 생각이 바뀌게 만드는데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되는 이런 책들이 제가 고른 기준이었는데 다른 분들은 어떠셨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아까 저는 뭐 이런 목록 작업을 좀 많이 참여해본 경험이 있으니까요. 근데 저한테 왔을 때는 좀 목록의 어떤 구성 요소가 좀 이렇게 좀 평이한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마음은 뭐였냐면 방송대가 이렇게 굉장히 많은 자원을 동원해서 목록 작업을 하면 좀 뚜렷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의 추천 목록이라는 것은 이미 문학사나 철학사에서 명성을 얻고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는 책들이 중심이 돼서 목록이 구성됐고요. 그 자체는 되게 안전합니다. 되게 좋고, 왜냐하면 오랫동안 검증됐기 때문에. 근데 저는 우리 시대가 어떤 뭐랄까요. 어떤 대단히 중요한 패러다임의 변화의 시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 근대세계 체제가 뭔가 새로운 체제로 전환이 돼야 되는 그런 징조도 보이고 있고 그것이 낙관이든 비관이든 어떤 그런 지점에 놓여 있다면 제가 생각하는 우리 시대의 명저는 근대세계를 창출하고 유지하고 작동시키는 원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책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걸 넘어서고자 하는 의지와 지적인 고투가 담겨 있는 책들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왕 목록이 작성된다면 평이한 목록보다는 유일한 목록이 만들어지면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명저라고 할 때 명저가 될 수 있는 것은 오늘의 나의 삶을 구속하면서도 오늘의 나를 새로운 체제로 전이시켜줄 수 있는 책을 고르는 게 옳지 않을까 해서 저는 일단 좀 늦게 참여를 해서 목록을 많이 받아봤는데요. 소위 말하는 생태문명으로의 전환에 관한 책들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근대문명에서 생태문명으로 전환을 하자면 지구 전체의 어떤 인류의 어떤 종말도 운이되는 시대에 오늘의 명저에 어떻게 이런 책이 없느냐라는 생각으로 좀 넣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것은 좀 더 우리 사회가 우리 목록이 한국 사회에서 보편적인 정에서 어긋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교정할 수 있는 의지도 좀 목록에 강하게 포함돼야 된다 생각해서요. 일종의 거짓 뉴스로 광주 항쟁에 대한 그런 어떤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강에 소년이 온다도 같이 넣어서 뭔가 우리 사회가 좀 불규정하고 비이성적이 되는 부분을 책과 문학으로 좀 균형을 잡았으면 하는 바람을 좀 담았습니다. 현재 상태를 형성해온 어떤 것들, 그다음에 그걸 초월할 어떤 것들까지 같이 포함하는 뭐 이런 걸 말씀해 주셨네요. 진태원 선생님께서 예, 이건우 선생님께서 적절하게 이제 지적을 잘 해주셨고 아마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을 좀 가졌던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이제 전공한 분야가 이제 철학 또 사상 분야다 보니까 그쪽 목록들에 좀 특히 좀 관심을 기울이고 좀 봤습니다. 그래서 좀 저는 제가 이 프랑스 철학 쪽 책들을 좀 번역을 많이 하고 그쪽에 관해서 이제 논문들도 많이 썼지만 이 프랑스 철학 이외에 이제 좀 독일 사상이나 이제 철학이라든가 또 영미권 쪽에 또 영향력 있는 어떤 사상 그리고 이제 20세기 후반부터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탈식민주의라고 이제 부르는 그 흐름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서 서양의 어떤 이제 문화적 어떤 중심 또 문화적 제국주의를 이제 벗어나서 좀 전 지구적인 또 다양한 어떤 지적 문화적 그 흐름들을 좀 찾아보려는 노력들이 있으니까 그런 저자들 또 사상가들의 이제 그 목록이 여기 이제 포함됐으면 좋겠다라는 점을 좀 고려를 많이 했고 그다음에 아직까지 좀 우리에게 좀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이 앞으로 우리 사회의 문제라든가 20세기가 이제 남긴 어떤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이제 이 책들이 더 소개가 되고 좀 읽히고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싶은 책들도 좀 추천하려고 좀 애를 써봤습니다. 이건 선생님 말씀에서 잠깐 나왔습니다만 어쨌든 우리의 맥락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좋은 책들이 많이 있을 텐데 우리말로 번역되지 않은 책들은 여기 포함되지 않았으니까 그건 결국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고 또는 우리가 그걸 어떻게 봐야지었고 또는 우리의 맥락과 어떤 연관이 있고 이런 점들이 또 역시 중요한 요소일 것 같네요. 유현주 선생님께서는 저는 앞서 말씀해 주신 두 선생님 말씀에 정말 동의하고요. 저도 현대에 있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현재 어떻게 작동되는지 그것을 원리를 설명하는 그러한 책이 명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저는 타겟은 젊은 세대로 잡았어요. 대학에서 하고 있는 작업이고 또 앞으로 이 후속 작업으로도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될 것을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젊은 세대들에게 초점이 맞춰져야 될 거라고 생각했고요. 근데 이 젊은 세대들이 느끼는 것이 우리가 기존의 어떤 고전의 리스트를 이야기하면 좀 와닿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의 리스트에서 말하는 현재는 좀 약간 지나가 버린 현재, 그러니까 좀 윗세대들이 기성세대들이 말하는 현재는 본인들의 현재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의 어긋남?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지는 어떤 명저 백서는 조금 그 차이를 줄일 수 있는 좀 약간 어긋나 있는 그거를 좀 맞춰줄 수 있는 그런 시도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물론 굉장히 안전하게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누구나 이건 정말 명저구나 한 100선이 나와도 좋겠지만 그게 사실 굉장히 미묘한 차이인데 예를 들어 제가 리스트를 받았을 때 늘 그렇듯이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강의가 리스트 안에 들어 있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같은 프로이트지만 꿈의 해석을 더 추천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20세기, 21세기에 어떤 우리가 매체 현실에서 이제 무언가를 계속 해석하고 매체 현실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물론 두 가지를 다 읽으면 제일 좋겠지만 두 권 중에 한 권을 선택하자면 굉장히 미묘한 차이인데 저는 꿈의 해석이 더 우리 시대에 적합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러한 차이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셸 푸코의 책도 지금 여러 권이 나와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는 그러한 차이들이 고려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나가 버린 현재가 아닌 지금 현재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책들, 그러한 의미에서 현재를 이야기하지만 또한 미래를 지시할 수 있는 책들도 굉장히 좋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 생태 문화의 전환이라든가 또 요즘 학생들은 젠더의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기존의 리스트에서는 채워지지 못했다면 이번 리스트에서는 조금 더 많이 언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 꿈의 해석이 더 좋고 훨씬 더 이제 중요한 그 의미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꿈의 해석을 못 읽기 때문에 전신분석 강의 읽으라 그러는 건데. 전신분석을 먼저 읽고 꿈의 해석을 읽는 게 좋긴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 트라움도이퉁이 이제 꿈의 해석인데 이제 그것을 읽으면 그것은 꿈을 해석하고 있지만 사실은 현재에서는 어떤 다양한 매체로 만들어진 작품들을 해석하는 굉장히 기본적인 방법론을 제공해주고 있고 또 그것을 넘어서서
어떤 그 본인에 대한 성찰까지도 가능하게 해주고 있어서 저는 학생들에게 꿈의 해석을 더 권하는 편입니다. 물론 고등학생 단계에서 읽기는 어렵고요, 솔직히.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예를 들면 제인 오스틴 작품을 추천하면 대부분 오만과 편견을 추천하잖아요. 저는 설득을 추천하거든요. 왜냐하면 설득이 훨씬 문학적으로 완성도가 좀 높고 등장인물이 상대적으로 적으면서 농밀하게 얘기되고 오만과 편견에 나오는 그런 그 사랑과 결혼의 방정식이 정확하게 반영이 되어 있는데 그럴 때 오만과 편견보다 더 새로운 상승하는 계급의 얘기가 더 잘 나와요. 그러니까 이 제인 오스틴이 근대성을 포착했다는 거를 잘 드러내는데 해군을 등장시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끝에 보면 주인공이 근대적 불안을 어떤 얘기하는 대목이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대중적으로는 오만과 편견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제인 오스틴의 설득이 훨씬 더 뛰어나다. 거꾸로 보면 에마나 이런 것들은 조금 작품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 고르는 게 재미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아까 이제 우리 과학 쪽에 이제 APCTP 쪽이 많이 작업을 한 게 들었는데 제가 그때 참여를 했었는데요. 그때 논쟁이 된 게 도킨스예요. 도킨스는 당연히 이제 이기적 유전자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이제 그때 참여했던 분들은 이제 진화학자들이 많아서 강력하게 얘기한 게 우리 사회 도성목록에서 이기적 유전자를 추방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눈먼 시계공을 추천을 해서 이게 들어갔는데요. 제가 또 용기 있게 눈먼 시계공을 읽어봤는데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 중간, 앞부분은 되게 쉽고 앞과 끝은 쉬운데 중간은 굉장히 진화에 대한 수학적인 풀이가 나와서. 눈먼시계공이 번역이 조금 더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네. 번역자가 계시네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좀 더 한 사람이, 한 인물이, 한 저자가 대단히 중요하더라도 어떤 가치에 의해서 어떤 책을 추천하느냐 문제에서 관행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시각을 선택할 것이냐가 대단히 목록의 신선성을, 신선함을 좌우하는 요소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세 분의 말씀을 듣다 보면 책 선정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그 활용하는 방법도 이제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를테면 이른바 우리가 고전선 이렇게 해놓으면 거기에 대해서 소위 해제라는 걸 제공하잖아요. 네, 그 해제라고 하는 것이 현재적 의미를 되살려주는데 상당히 좀 미흡하지 않았나. 그냥 그 책 자체에 대한 소개로만 그치는. 네, 만약 소크라테스라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낡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현재적 시각에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를 잘 설명해 준다면 충분히 현재적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런 작업들이 지금까지 좀 부족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낡은 것들 또는 나와 관계없는 것들 이런 것들로 치부되지 않았나 이런 느낌도 좀 갖고요. 김태형 선생님 아직 말씀. 예, 현대 이제 자연과학 그 분야는 정말 20세기 초반부터 정말 폭발적으로 이제 지식의 진보가 이루어졌는데요. 그래서 현재 어떻게 이제 이게 어디까지 진보될지는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방향을 알기 위해서는 이제 다 그렇듯이 어떻게 이러한 이제 패러다임들이 이렇게 갖춰졌고 그리고 얼마나 한 이제 안정적인 기반 안에서 이러한 패러다임들이 구축이 되고 이제 계속 발전해 나가는지를 이해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과학이나 자연이나 이제 과학 분야에서 이제 어디까지 지금 현재 과학의 현 주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제 이러한 과학을 창출해낸 전조 그 다음에 그 과정들을 좀 이렇게 재해석하는 이제 그러한 이제 그 책들이 굉장히 현재 이렇게 학생들뿐만 아니라 이제 현대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자양분이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이 책 자체도 현재 이제 굉장히 유명했던 책들 이제 1970년대, 60년대 말 그 책들이 이제 많고요. 또 한 가지 아까 이제 진화론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진화론이 이제 과학으로서 굉장히 강력한 이제 이론이긴 하지만 아직도 이론에 불과한 상태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과학적인 범위를 넘어나는 영역을 이제 해석하는 그런 이제 분야이기 때문에 이러한 분야를 이제 뭔가 좀 솔직 담백하게 이렇게 독자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포괄적인 어떤 그런
과학적인 어떤 이제 현상들, 그 다음에 한계성 이러한 것들을 잘 이제 구분해낼 수 있는 이제 것들을 이제 제공할 수 있는 책들이 이런 도서에 이제 참여가 돼야 되고 이제 그런 도서들이 이제 그 목록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제가 계속 그 문과로만 자랐기 때문에 이과를 전공하신 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문과를 전공한 사람 입장에서 보자면 아무래도 자연과학 서적은 우리의 사고를 형성하는데 상대적으로 지금까지는 좀 영향을 덜 미쳐오지 않았나라는 느낌도 갔는데요. 그 부분에서는 오히려 미래적인 어떤 틀 같은 것들을 좀 더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전히 추상적이긴 합니다만 일단 어느 정도 합의되는 원칙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맥락이라고 하는 것이 고려가 돼야 되고 현재 우리의 사고의 틀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쳤던 것들, 그다음에 나아가서 이 사고의 틀을 발전적으로 깨뜨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책들, 이런 정도의 기준들이 설정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진행을 하면 좋을까요?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그냥 각자 거기에 가장 적합한 책은 무엇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이 100개를 포괄하기 힘들 것 같고, 이왕 목록이 제시가 돼 있고 이 목록에서 또 더 많이 추천받은 그런 책들이 제시가 돼 있으니까 특히 많이 추천받은 책들을 대상으로 하면서 하나씩 좀 검토를 해 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네. 처음에 문학 쪽인데 한국문학은 그래 상대적으로 좀 쉽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여튼 지금 파란 글씨로 되어 있는 것들은 토지,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그다음에 광장, 그다음에 김수영 시선집, 태백산맥, 그다음에 임꺽정, 그다음에 정지용 전집, 당신들의 천국, 그다음에 무정, 3대 이런 정도가 있습니다. 아까 근데 이원웅 선생님께서 한강을 좀 추가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일단은 저는 목록에서 대하소설은 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거는 개인 선택의 영역이고 사실은 그 주변에서 보게 되면 저는 이제 일반 독서를 이제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서 얘기를 나누면 되는데 그 농담 반 진담 반에서 1년에 10권 읽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로 읽는 게 이제 10권짜리 대하소설을 읽거든요. 그래서 대체로 우리 문학이 좀 독특하게 80년대, 90년대 이제 그런 대하소설이 많이 발간이 됐는데 저는 대단히 영향이 있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추천 도서 목록으로 했을 때는 사실은 되게 어려운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하소설은 빼고 조금 더 말하자면 하는 권의 소설로서 충분하게 오늘의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를 정서적으로 표현한 작품들을 고르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저는 한강의 한강의 소년이 온다와 함께 굉장히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황석영의 손님이에요. 손님이라는 작품은 북한의 신천 지역에서 벌어졌던 민간인 학살 사건인데 실제로는 인민군의 학살, 미군에 의한 학살, 우리 쪽의 학살, 인민군에 의한 학살이 2번이 벌어진 비극적인 공간인데 북한이 이제 그걸 미군에 의해서 이루어진 학살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 이 손님은 이제 손님 마마여서 결국 한반도가 분단되고 고통을 겪은 것은 외래적 사상, 그러니까 기독교와 이제 공산주의다 하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신천 대학살을 통해서 어떻게 민족이 대화를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구성 자체도 새롭고요. 황석영이 보였던 그동안의 문학적인 어떤 추구 방향은 좀 다른 작품이고 또 전쟁을 다룬 작품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분단 문제를 다룬 작품들이 굉장히 많아왔는데 이제는 그 목록 자체가 또 많이들 읽었고 또 반복돼서 저는 좀 이렇게 충분한 성과가 있는 문학적 성과가 있는 작품들을 좀 새롭게 좀 접속하고 새로운 목록에 들어갔으면 한다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이원웅 선생님 말씀에 따르자면 지금 토지나 태백산맥은 당연히 빠져야 될 텐데 걱정 같은 것도 다 개인적 영역으로 남겨두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십니까? 대하소설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대하소설은 조금 그리고 좀 한국 문학 분야가 저는 조금 아쉬웠는데요. 물론 제가 한국 문학의 완전 전공자는 아닙니다만 사실은 저는 학교에서 그 입학사정관도 지금 계속 몇 년째 하고 있는데 고등학생들이 모두 읽는
그 목록이에요. 그 난자이가 쏘아올린 작품을 읽지 않는 인문계 고등학생은 없을 것 같아요. 뭐 적어도 그 축약본이라도 읽어서 몇 번이나 글을 쓴 그런 책들이고요. 광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좀 새로운 리스트가 첨가되는 거를 더 저도 추천을 합니다. 예를 들어 김수용 시전집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저는 학생들이 읽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김수용 시전집이나 정주영 전집 같은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다른 책들에 대해서 제가 그 책의 그 명저성이나 고전성을 의심하는 것이 추호도 아니고 그것이 너무나 많이 모든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그런 책이고 이미 고등학생들이 많이 읽는 책이다라는 점을 고려를 했을 때는 어떤 새로운 목록에서는 조금 더 우리가 이 책은 뭐지? 라고 할 만한 책도 만약 그 책이 정말 구성이 뛰어나고 학생들이 읽을 만한 책이라면 과감하게 추천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문학 쪽은 전부 다 좀 약간 사실은 참신함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거 보면은 그 관촌 수필 같은 그것도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아주 개성이 있고 또 아주 그 책 자체가 상당히 뭐라고 할까 어떤 향토성, 토속성을 보여주면서도 또 상당히 또 비판 정신도 이제 갖고 있고 또 어휘에 이제 굉장히 또 풍부한 맛 같은 게 있고 그러니까 여기는 그 네 분 추천 받은 건데 그 또 상당히 좀 그 개성이 있는 그 작품인 것 같습니다. 사실 한국 문학이 전반적으로 보자면 아까 이권호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표현으로 하자면 안전하게 지금 돼 있는 편인데, 네, 글쎄 뭐 이 책들이 분명히 그 현재 우리를 형성하는데 매우 큰 영향을 미치긴 했겠지만 굳이 여기서 또 한번 거론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이 문제 제기는 분명히 가능할 것 같긴 합니다. 뭐 사실 시 같은 거 뭐 오히려 제가 대학 다닐 때 생각한다면 황지우 시 뭐 이런 것들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고요. 역시 이제 어려운 점이 이제 이게 꼭 한국 문학뿐만 아니라 뭐 해외 문학이라든가 사상 역사라든가 뭐 이 자연과학에서도 아마 이제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되겠지만 그 대표성이라는 걸 우리가 또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결국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문학의 이 고등학생 추천 도서하고 여기 이 대학생을 염두에 둔 이 추천 도서 목록이 상당히 겹친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 추천한 분들이 보기에 결국 이런 작품들이 20세기 한국 문학을 대표할 만한 그런 상당히 중요한 작품이다. 이런데 상당히 이제 포괄적으로 이제 합의를 받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런 겹치는 점들이 있지 않은가 이제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보면 역시 이제 이 작품들이 확실히 이게 대표성을 가진 작품들이다라는 걸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보면은 이 젊은 학생들 같은 경우 우리가 특히 이제 이 목록을 젊은 학생들을 염두에 둔다면 이 학생들한테는 어쨌든 영어로 하면은 이제 그 포메이션의 이제 그 의미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형성, 지적인 형성, 어떤 그 안목의 형성, 이런 이 목록이 결국 이제 그런 의미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아마 좀 이렇게 그 중년이라든가 이제 장년의 시각에서 보면 이거 또 이 목록이야라고 이제 할 수도 있지만 젊은 학생들을 형성한다. 그 학생들의 이제 지적인 또 어떤 인간으로서의 그 재능, 자질 이런 것들을 형성한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대표성 있는 작품들이 또 수행할 수 있는 그 역할 같은 게 또 있지 않을까. 그런 점이 이제 결국 좀 어려운. 그래서 목록 작업은 자꾸 안전한 쪽으로 혁신보다는 안전을 택하게 되는.